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40대 지적장애인이 무려 12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축사 옆 쪽방에서 강제 노역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네, 참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예. 뭐 염전을 넘어서 이제 축사까지 이런 일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충북의 청원 오창읍에 있는 한 축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네. 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노 부부가 있는데 2004년부터 직접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어떤 한 남성 고모 씨인데요. 이 고모 씨를 데리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네. 일이라는 게 소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시킨 겁니다. 혼자서요.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게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켰고요. 또 근데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사실 이 고모 씨의 이름도 잘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네. 만드기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아. 또 더욱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 전혀 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예. 네, 그리고 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네. 이제 축사 옆에 있는 창고, 방이라고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쪽방에서 이제 그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범한 거죠. 예, 저희가 그 창고 이제 이분이 지내셨던 그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저곳인 거죠, 지금? 네,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요. 저기서 이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04년부터 12년 동안 강제로 갇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생활 환경 자체가 정말이 사람이 살기 좀 쉽지 않은 관리를 받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네. 첫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벌써 이제 지금은 약간 정돈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날파리도 날아다니고 또 방 안에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던 정도이기 때문에 위생 수준을 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배도 안 돼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축사에서 3m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열악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곳에 무려 12년 동안 갇혀서 노역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지적 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임금도 못 받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하는 걸까요? 사실 가족이 없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네.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올해 77살이신데요. 예. 어머니 역시 안타깝게도 2급 지적 장애인이십니다.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 행방불명 처리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중간에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의 어떤 그 관심이 좀 적고 또 이제 그 본인도 좀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 예. 지적장애 2급이다 보니까 또 이제 특성상 네. 또 주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피의자 노 부부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폭행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그 탈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동안 그런 가족의 부모로 그럼 가지 이 못했습니다. 김 씨 내외가 조금 찾아주려고 하면은 가족을 찾아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얼마든지 그랬죠. 예. 하지만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감금을 하고 네. 이제 학대를 하면서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노역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네. 찾아주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이 고 씨가 일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마을 주민들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임금 일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까지 모르겠고요. 정혜윤 얘기가 감금하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거는 저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네, 이곳이 좀 외져 있는 곳인가요? 마을 분들도 이 상황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김모 씨 부부가 네. 이제 이런 고모 씨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일단 드러났을 경우에 범죄가 된다라는 점을 아주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무려 2004년부터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네. 주변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상하다라는 점을 생각했다면은 훨씬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가족을 지금 만난 상황인 거죠? 경찰 조사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와 이제 14년 만에 이제 거의 오래간만에 아주 상봉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직접장애 2급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예. 네, 뭐 확실하게 의사 표현이라는 걸 잘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네. 오래간만에 봤지만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이제 좀 상황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이 만득 씨 생활이 이렇게 10년 넘게 이런 생활이 이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다행히 네. 생긴 건데요. 그 지난 1일입니다. 지난 1일 밤에 이 고모 씨가 결국 도망쳤어요.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주인이 무서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요. 아. 도망쳐서 사실은 그 경찰서에 가서 좀 이야기를 정확히 했으면은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주변에 이제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장 건물 처마에 이제 몸을 잠깐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인 경보 업체가 있잖아요. 경비 업체가. 예. 근데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화살업체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라고 해서 경찰에 이제 넘겼는데요. 하지만 경찰에 넘겨서 바로 또 이제 그 가족의 품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일단 그 당시 상황도 잘 이야기를 못하고 판단력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납치라든지 감금 또는 이런 그 학대에 혐의점을 두지 않고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은 이 만득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예. 지금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저깁니다.라고 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경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지긴 했는데 다시 돌아갔군요. 네, 근데 예.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그 점에서 이제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원래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경계하고 겁도 먹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에 탐문 조사를 했고 네. 결국은 이렇게 그 십수년간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된 거죠. 예. 이 부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저도 이 부분 보도를 보고 네. 정말 이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러느냐. 라는 그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본인의 어떤 죄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건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하나 또 경악스러운 점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지냈을 뿐이다. 가족처럼 네.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렇게 12년 동안 임금도 안 주고 축사해서 지내게 하고 그렇습니다. 일은 혼자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네, 조금 전에 그 예. 사진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그런 환경에 정말 방치하는 것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지 글쎄요. 이제라도 좀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경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반성하는 그런 기색은 기미는 보이지 없다.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이 더 지금 답답한데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킨 네, 이 이 부부. 부부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법조는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은 이제 학대죄 성립이 가능하겠고요. 학대죄. 네, 예. 또한 또 감금죄. 감금죄. 그리고 임금 또- 안 준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또 이제 폭행 협박이 중간에 있었을 테고 예. 또 준 사기죄가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게 상대방을 속여서 금품을 이제 뺏어가는 건데요. 준 사기죄라고 한다면 이미 속일 필요도 없이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서 사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준 사기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복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부부의 행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서 법원에서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좀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